걸기 위해서는 세 마디의 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괜찮아? 진짜 너무 속상했겠다.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기대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라고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슬기로운 대학생활이고요. 저는 DJ 정혜정 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이끌어갈 앞뒤가 똑같은 토마토 같은 간사 정혜정 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대학생활을 알아갈 간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자축은 모든 소개가 끝난 후에 찬찬히 해도 되겠죠? 저희 얼굴은 아마 저희 소개가 끝날 때쯤 서프라이즈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콤달콤 그늘 선생을 담당하고 있는 최혜민 간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대 출신 공대 언니 서가은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깜빡깜빡 금붕어 손예슬 간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여기는 안심로 283 SFC 사무실이고요. 지금은 7시 32분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죠, 선생님들? 왜 모였어요? 여기는 있어? 저는 왜 여기 있죠? 네, 어디예요?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아니 저희가 네. 지금 한 학기가 다 지나가는데 그쵸. 아직 새내기 얼굴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참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와, 진짜 빨리 흘러가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열심히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빨리 코로나가 풀리길 기다리고 있는 새내기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죠. 우와, 간사님들 정말 멋진 취지로 모여주셨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제목을 슬기로운 대학생활이라고 정해봤는데 어떻게 다들 슬기롭게 대학생활 하셨나요? 나 띠로리. 그냥 요즘 유행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따라한 것 같지만 영상이 끝나면 분명 우리 운동원들 슬기롭게 대학생활 할 수 있을 거다. 있습니다. 네, 그런 큰 뜻을 네, 대학생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왔는데 제가 또 너무 차이가 나면 또 라떼 될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다들 졸업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제가 제일 오래됐잖아요. 제가 네. 17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지금 졸업한 지 4년 차. 아하. 저는 이제 18년도에 졸업을 해서 3년 차. 저는 19년도에 졸업해서 2년 차입니다. 저는 아직 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년도 2월 졸업해서 아직 1년 차입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아직까지 저희가 라떼긴 라떼인데 아직 핫 라떼다. 네, 아직 안 식었다. 네, 아직 안 식었다. 따라. 따라다. 네, 우리 이렇게 네 20년도에 졸업하신 간사님들도 데리고 함께 가면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지금 들어와 있는 운동원들 있나요? 들어와 있는 사람. 14명이 들어왔는데? 우와, 와, 14명? 14명 운동원이 대박, 많이 대박. 들어와 있는데 여기 정현철 간사님. 정현철 운동원 1등 하셨네요. 아하,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광고를 몇 가지 하고 우리 함께 슬기로운 대학생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다면 댓글만으로 바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응모가 된다는 사실. 와, 대박. 네, 일주일에 2번의 SLA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2번을 합산해서 횟수 상관없이 추첨을 해서 그 당첨된 운동원들 3명에게 책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이야. 드립니다. 댓글을 남긴 운동원들에게. 네, 그냥 봤다 인증 안 되고 댓글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여기 바로 이민재 여기요. 좋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남기면 추첨을 그쵸 된다. 그쵸. 추첨 대상이 오.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시작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송 중간에 갑자기 장비가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듣는 라디오,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이지만 듣는 라디오로 자연스럽게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또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여러분 어찌되었든 짧은 댓글이든 긴 댓글이든 여기서는 공짜입니다. 후리. 네, 그럼 많이. 그러면 솔직히 긴 댓글 남기겠다. 그쵸. 나 같으면 한번 읽히겠다. 그래. 아무튼 여러분 많이 올려주시면 좀 더 재밌는 그리고 활기찬 라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 난리 났는데. 아니, 여러분 이름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네. 네 정현철님 정현철 하셨습니다. 송영록님 송영록 하셨습니다. 여기 4321 주명 이주명님 이주명 하셨고요. 다들 난리 이름 한번 불러달라고. 이게 이름을 많이 적는다고 해서 응모 획수가 늘어나는 게 네,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올리면 그분은 한 번 되는 겁니다. 아이 벌써부터 핫한데 끝까지 이 열기 후끈후끈 이어서 한번 본격적으로 1부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바로 1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1부는 주라 해꿀팁 주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와 대박. 답이 뭐. 답이 모았다 가셨어요. 나 마늘 따 비비 맹세 혹시 이 영상을 김신영 둘째 이모님께서 보시면 한번 콜라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바로 1부 주라 핵꿀팁 주라는 여러분들을 위한 대학생활 핵꿀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와, 빠밤. 빠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뒤에 보이십니까? 질문들을 미리 받아왔는데 우리 포송포송한 뿅아리들부터 막 새내기 딱 찌를 땐 헛내기 19학번 요 두 학번들에게 신입생 돼서 뭐가 제일 궁금했냐 하는 것들을 물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께서 골라서 우리가 답변해주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네.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고고. 네, 자 우리 혜민 간사님부터 네. 첫 번째. 뽑으러 갈까요? 네, 첫 번째 쪽지 뽑아주세요. 쪽지. 어머 한 방에 뽑으시네요. 아하, 또 바로. 또 바로 가까이 있는 거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네. 아, 또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필요한 질문인데 굉장히 귀여운 질문이기도 해요. 뭐냐면 맛집 어떻게 아냐? 맛집 알려달라고. 그리고 학교 앞에 맛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이제 들어왔어요. 맛집은 요즘에 다 SNS에 딱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쵸, 만약에 뭐 전 대구대 나왔거든요. 그러면 대구대 맛집 하면 바로 대구대 맛집 추천부터 해가지고 다 뜨고. 미지밖에 안 뜨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사실 학교에 뭐 별로 없었긴 없었는데 네 거의 이제 SNS에 보면 너무 핫하게 잘 올라와 있고 솔직히 그것보다 더 좋은 게 그 똑같은 인터넷을 쓰는데 정보 검색을 잘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아니거든요. 그 이제 제 옆에 그런 친구가 딱 한 명 있으면 좋다. 이제 그 친구 따라다니면 이제 맛집 이제 다 정복할 수 있다. 또 간사님은 저는 또 산 꼴짝 속에 있는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 아무리 SNS로 서칭을 해도 맛집이 검색이 되지 않았어요. 없으니까. 네, 뭐가 없어 아무것도. 그 학교 가면 정보만 덜렁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는 서칭을 다른 곳에다 했죠. 바로 배달의 B라고. 네, 거기다가 열심히 검색을 하면 또 이렇게 댓글 리뷰 이런 거 보고 배달 맛집을 찾아서 먹었습니다. 네, 전화로 해가지고. 그쵸. SNS를 활용하시고 그 SNS를 잘 활용하는 친구를 두시고 또 배달의 민족 앱을 또 잘 이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진짜 학교를 가야 맛집을 맞아요. 찾을 텐데. 네. 다 배민하고 있겠네. 그러니까요. 2학기 때는 맛집 찾으셔서 맛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우리 공대 언니 한번 픽 네, 해주세요. 제가 한번 뽑으러 가보겠습니다. 룰라. 이마에 힘이 좋으시다. 터프하다 터프해. 찢어버리셨다. 이 질문은 좀 굉장히 애매한데 너무 애매해서 빨리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떤 질문이죠? 네, 질문이 바로 대학생활 꿀팁 알려주세요. 굉장히 난해하죠? 뭘 묻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사실 이제 대학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간사님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거 진짜 꿀팁이다
필수. 이거 알고 있으면 학교 생활 잘한다. 맹세. 이모님 자꾸 왔다 가시는데. 뭐.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재학생들한테도. 과방이나 동방을 많이 가라. 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또 인싸를 또 꿈꾸시는 분들 있다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 또 필수가 냉방병 주의해야 돼. 아 냉방병. 아. 이게 뭐죠? 냉방병 주의. 근데 이게 웃긴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가면 진짜 추워요. 네, 진짜. 그래서 여름에도 긴팔 같은 거 안 입으면 되게 감기 걸릴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얇은 가디건을 좀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근데 동시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동시에 부채를 들고 다녀야 돼요. 방금 춥다 했잖아요. 네. 근데 왜 부채를 들고 다니는지 왜 그렇죠? 막 강의실이 되게 큰 강의실은 사람이 막 100명씩 막 이렇게 들어있으면 또 더워요.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너무 더워. 맞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그 열심히 이동한 직후에 딱 자리에 앉았을 아, 때 그 땀. 그 열 그쵸. 오르는 거. 아. 그런 맞아, 거 좀 맞아. 시켜주기 위해서 부채도 필요하다. 고등학교 이동 수업 때랑 급이 다른. 달려야 되거든요. 한 번씩. 그렇죠. 그래서 수업 때 여름에 긴팔 가디건이랑 부채랑 다 챙겨야 된다. 여름과 겨울을 다 준비해야 된다. 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또 대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누군가 한 명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였지? 음, 저는 그거 네. 학교 생활할 때 처음에 수업 같은 거 들을 때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홈페이지 되게 자주 들어가서 강의 계획서 그리고 학사 일정 이런 거 되게 많이 검색해봤어요. 어. 그런데 가면은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다, 몇 주 차쯤에 과제가 나오고 이 과제는 어떤 형식이고 막 중간고사 언제, 기말고사 언제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강의 아. 계획서. 맞아. 사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쵸, 이제 맞아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알림장 뭐 1번, 2번 이거 다 해주셨는데 맞아, 지금 맞아. 없거든요. 그쵸, 자기가 다 찾아서 해야 되고 교수님들도 잘 안 가르쳐 주셔. 가르쳐줘요, 예. 그래서 그런 강의 계획서를 찾아보러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필수 진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책도 많이 사지만 프린트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캠퍼스 안에 보면은 이제 복사실이 있거든요. 그럼 복사실에서 이제 오.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다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리 한다고 거의 15분, 20분 전에 가거든요. 근데 다 나 같은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줄을 막 서야 돼요. 웨이팅이 진짜 길거든요. 아하. 그래서 조금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꿀팁이지만 웬만하면 내가 수업이 없는 시간인데 다른 사람이 수업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미리 가서 프린트하면 되게 좋고 모든 쉬는 시간에는 다 똑같이 몰려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 말고 내가 수업 없는 그 수업 시간에 가서 오. 프린트하면 좋다. 전 기다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그 지각은 많이 하는데 제가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저희 좋아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네. 네, 저희는 예슬 간사님을 사랑하고요. 근데 간사님 정말 간사님들 같은 게 참 애매한 질문인데 참 우문현답이라고 바로 이렇게 꿀팁들만 이렇게 골라 모아 주시네요. 그러면 바로 이 기세 몰아서 다음 질문 우리 예슬 간사님께서 한번 뽑아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고심해서 예쁜 걸로. 아 제발. 뭐지? 이거 제가 네, 뽑아봤는데 뭔가요? 어떤 질문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장학 제도가 다양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보나요? 이게 여기도 결국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 된다. 홈페이지 필수 해야 되는데 근데 장학 제도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주는 게 있고 또 국가에서 주는 게 있고 또 기업에서 주는 것도 있고요. 오. 그다음에 또 자기 지역에서 주는 것도 있어요. 야. 결국 그거는 다 그 기업이나 아니면 지역이나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보통 내가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찾아보지 않아서 그게 그냥 빈 건 거야. 그러면 그냥 내가 이름만 넣었는데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잘 찾아보면 되게 좋겠다. 와, 진짜 꿀팁이다. 네. 근데 또 그 중에서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는 게 국가 장학재단 맞죠? 네. 네네, 그거. 국장이죠.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오는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국장을 꼭 신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등록금의 반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신청하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네, 기간 잘 지켜가지고. 기간 잘 지켜서 그 순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아마 우리 새내기들은 입학하고 나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댓글 엄청 많이 달렸는데 한번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아 여기 아, 영대 맛집은 만나 식당이다. 영남대 친구들은 만나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너무 기대된다고. 지금 28명이나 보고 계시거든요. 와, 대박 대박. 그 최지민님은 최혜민 간사님 동생이시냐고 물었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출석 체크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런 첫날 거- 출석 그런 것 체크. 같아요. 와 많이 오셨다. 네, 우와. 저도 들어가면 출석 체크 해주나요? 네, 여기 또 윤세진님께서 재밌네요. 누가 디렉터인지 참. 참 이러면서. 누군지. 이윤복 씨 왔다 네, 가셨네요. 이윤덕 씨 왔다 가셨고요. 이윤덕 씨. 그리고 네. 여기 또 이거 상빈 친구. 아, 이상빈 운동은 또 안녕하세요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안녕하세요. 송경국님. 네. 원래 SLA 이렇게 재밌었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꿀팁으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햄간사님 한번 또 픽해 주십시오. 또 하나 뽑으러 가보겠습니다. 또 제일 가까운 거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네. 또 예쁜 핑크. 네. 마이크 안 오겠네. 네, 그렇죠. 예쁜 핑크 뽑으셨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네, 질문은요. 어떤 동아리 들어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이제 많은 동아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걸 또 들어가야 되나? 동아리 하면 제가 또 한때 동아리 종류에 대해서 깊게 봤던 적이 있었죠. 오소서. 왜냐면 믿을만해. 제가 비공식 학교가 되게 이렇게 시골이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공식 동아리보다 비공식 동아리들이 많아서 막 고민하다가 이제 동아리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죠. 짧게 설명하면 중앙 동아리, 그다음에 단과대 혹은 과 동아리, 그다음에 비공식 동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중앙 동아리는 학교에서 지원이 다 들어오는 동아리. 그래서 대부분 동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운영비 이런 것도 지원이 들어오고 동방이 있고 거기서 활동하는 동아리. 그래서 그 전체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연령과 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과대 동아리. 이거는 이제 보통 과 내에서 혹은 단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근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후배 관계 쌓기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술 동아리 같은 게 좀 많은 경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공식 동아리.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노는 동아리. 네, 아무 지원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만족으로 네네, 하는. 스스로 만족으로 하는 그런 동아리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뭘 하면 좋아요? 여기 댓글에서 계속 SFC를 외치고 아, SFC. 네, SFC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무조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동아리들이 이름은 볼링 동아리인데 네. 그 볼링과 동아리 사이에 항상 관로가 다 들어가잖아요. 뭐죠? 볼링 치고 술 마시는 동아리, 당구 술 동아리보다 학습하고 술 마시는 동아리. 뭐 이렇게 하니까 절대 술 마시지 않는 우리 SFC로 오시면 너무 좋다. 맹세. 뭐 너무 많지 않은 게 당연히 좋겠죠. 몇 개 정도가 적절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이게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이제 난 신앙인이니까 이제 SFC도 해야겠어. 아 근데 공부도 좀 해야겠어. 학술 동아리 들어갔다. 근데 또 취미생활도 해야겠어. 그래서 뭐 밴드 동아리 들어갔어. 벌써 3개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하루에 한 개 약속만 잡는다 쳐도 이미 3일 또 이렇게 모임 한 번만 하면 이미 3일. 거기다 친구도 만나야 돼. 과제도 해야 돼. 그럼 이미 5일이에요. 그러면 내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SFC 하고 이제 조금 한 개 더 뭐 공부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싶으면 한 개 더 정도 하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요. 과유불급이다. 네, 네. 진짜. 정말 간사님들 아직 살아 있으십니다. 아직 감일지 않았어요. 끝까지 따라. 아니 학교 이야기하니까 왜 이렇게 즐겁나?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직까지 따라합니다. 따뜻한 라떼.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여기서 몰아서 우리 강 간사님 한 번 더 픽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오케이. 한 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읽어도 되나요? 가은 간사님 예뻐요. 네. 네, 빨리 뽑아왔어요. 네네, 학점 좋아요.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학점 관리. 진짜 전문적인 질문이거든요. 좀 알아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수강 신청할 때 이제
학점들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학점, 그러니까 이번 한 학기에 내가 들을 수 있는 학점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교양 수업이나 전공 수업이 이제 졸업 여건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짜면 제일 좋고, 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아까 앞에서 다 얘기했던 홈페이지에 있다는 진짜 거. 홈페이지. 네. 꼭 봐야 돼. 근데 뭐 제 주변을 보니까 이걸 실수해가지고 1학기 때 1학년 2학년 때 너무 즐겁다고 교양 다 듣고 3, 4학년 때 전공에 이렇게 치여서 죽을 뻔하는 친구도 많이 봤거든요. 와, 근데 한 학기에 사실 3-4개만 해도 힘들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꽉 채워서 전공 듣는다 그러면 진짜 헬입니다, 헬. 꼭 홈페이지 확인하셔서 이런 실수 없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스피디하게 넘어갈게요. 우리 예승아 제 사님 한번 제 차례인가요? 뽑아주시겠어요? 와우. 따라라라루 따따라루라. 아우 팔 깁니다, 강사님. 발심 같았어요. 선생님 오셨다. 아, 선생님. 선생님. 대학 시험 어떻게 치나요? 오. 대학 시험 어떻게 치죠? 그 치죠? 대학 시험장에서 교수님이 내 문제를 제가 풀어야죠. 그죠, 남이 풀어주지 않거든요. 내가 풀어야지. 내가 네. 풀어야지. 그쵸, 그쵸. 뭐 있을까요? 어떻게 쳐야 돼요? 대학 시험은 그 방금 전에 말했던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강의 계획서에 보면 어떻게 치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학점이 뭐 나오는 데까지 뭐 중간고사 몇 퍼센트, 기말고사 몇 퍼센트, 뭐 과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뭐 적어 놓은 강의 계획서도 있고, 없는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변에 물어본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교수님들을 먼저 겪어본 선배들한테 들으면 좀 좋긴 좋죠. 그쵸. 뭐 이 교수님은 객관식으로 많이 나온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들으면 이제 시험 공부하는데 유익하죠. 확실한 건 쳐봐야 된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는 것, 뚫어보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벌써 마지막 질문 뽑을 때가 왔어요. 이 많은 질문들 중에서 이제 라스트 원 픽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특별히 혜미 간사님께서 네, 근데 마지막 하기 전에 여기 박민석 네. 님이 학점은 정혜정 간사님이죠라고 하는데 혹시 좀 하셨나 봐요, 공부. 그런가 봐요. 저 마지막 학기에 6학점 들은 거 말하는 거 같은데. 에이플? 올 에이플? 아니요. 6학점. 수업 네, 들었어요. 수업을 진짜 저 1, 3학년 때 빡빡하게 듣고 아. 4학년 때 좀 여유롭게 들었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사실 그 취업 준비하고 네네. 내년을 준비하면서 빡빡하게 1, 2학년 때 들어놓으면 네네. 그래서 4학년 때 그냥 간사 지원서 쓰고 이런 거 했어요. 그런가. 그 학점이 숫자가 높다고 들었는데. 그 대체 어디서 나오는 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출처가 어디죠? 여기 아까 동생분 있던데 혹시 확인 가능? 네, 동생 그 두 분 다 오셨던데 그 의견 합의를 하셔서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마지막 질문 뽑으러 가겠습니다. 아, 요 이경은 운동화 또 너무 좋다 이렇게 올려주셨네. 뭐요? 네, OMR 카드 없어요. 검사 없어요. 아, 대학교 시험 때 OMR 카드로 시험 친 적 있어요? 아니요. 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그 네. 대체 몇 년생이시고 몇 학번이시죠? 네, 그 누가 학교 시험 치러 갈 때 컴퓨터 준비해라 하면은 뻥치는 거지. 네,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비행기 탈 때 신발 벗어라. 네, 요런 느낌. 아, 역시. 너무 좋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은 이제 대인 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히 친구, 연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냥 중요하지. 저는 인사 잘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요? 그냥 사람들한테요. 어. 네, 죄송한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친구에서 끝났어요. 그 아. 뒷말은 할 수가. 근데 이제 혜정 네.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다가가는 스타일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네, 근데 이제 잘 못 다가가는 성향인 친구들 제가 있잖아요. 그랬어요. 저는 막 먼저 막 말 거는 거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처음에 친구 사귈 때 딱 가면은 이제 기숙사,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니까 수업을 다 같이 듣잖아요. 1학년 때 보통은. 네. 그래서 다 같이 듣고 이제 돌아갈 때 기숙사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과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묻어서 가고 그래서 기사팸 이렇게 만들어지고 통학하는 친구들은 통학팸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저는 공대였기 때문에 실험 수업 혹은 조별 과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조별 과제 하면 어떻게든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친구를 사귀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할 때 좀 같이 움직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좀 친해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확실히 뭐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계약을 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 그게 안 되면 또 여러 여건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연애를 왜 자꾸 목소리가 뭐라고요? 작아지세요? 뭐라고요?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 부분은 좀 아쉽. 연애.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빨리 넘어가는 게 어떠세요? 네, 근데 그 연애는 1학년 때는 두 가지 비음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뭐죠? boom and bomb. 뭐라고 한 번 더. One more time. 봄 봄과 밤을 조심하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봄 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 벚꽃 필 때 예쁘니까 막 이렇게 사귄단 말이죠. 분위기 때문에. 그쵸. 그때 사귀면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 우수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밤 감성 아, 타지 말기. 외로울 때 또 위험하거든요. 연락 오면 또 막 불타거든요. 그래서 봄과 밤 두 비읍을 삐. 이선 대박. 넘으면 진범이야. 와 대박, 이거 안 맞췄는데 쩐다. 그 봄과 밤 안 지켰다가 4년 내내 불편했어요. 아 여기 산 증인. CC 한 번 했다가 큰일 났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겠죠? 잘 지내고 있지 광훈아. 실명 거론했다. 누구야? 대박. 네, 우리 간사님들 본인들의 생활에서부터 그리고 수업 그리고 연예까지 네, 잘 꿀팁을 대방출해 주셨습니다. 어우, 벌써 맞춰야 되는 1부를 맞춰야 되는 벌써 시간이 끝났어요? 왔어요. 대박. 대박. 우리 순식간에 지나갔던 1부 함께 할까요? 주라 해꿀팁 주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듣고 와요 제발. 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 간단하게 읽고 2부 소개할까요? 네. 특별히 그 아까 보니까 그 혜민 간사님 동생 두 분이 합의를 했는데 좀 네. 잘했다고. 네, 소신 공부 좀 발언 잘했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소신 발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지금 84년생 04학번 들어왔어요. 저희 20학번 어딨나요? 네, 저희 20학번 찾아주세요. 그 연애 얘기 아까 했었는데 이제 이도원님이 그래도 볼매잖아요 끼쟁이 해당 간사님 이렇게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제 2부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2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대학생이 처음인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
대학생은 처음이라. 이번 코너는 몇 가지 주제들로 여러분들 간사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질문을 늘 주신 주제들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사님들 아마 대학생활 하면 떠오르는 주제들 몇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아마 그게 대다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제 맘대로 추려봤어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대학 문화입니다. 나부터 되게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확실히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속한 캠퍼스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 환경들이 대학생들만의 환경으로 대학생들끼리 환경들로 많이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가라는 말이 있고 그 대학가 안에서 행태들이 문화로 행태가 뭐예요? 나쁜 말 같죠? 완전 모임이나 뭐 네, 활동들이 모임이나 뭐 이런 활동들이 문화로 자리 잡게 80년대 되는. 같은데. 아까 그분이랑 친구. 아무튼 네 대학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참 요즘 많이 오염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혜민가사님 어때요? 그러니까 자꾸 독특한 청년들이 활동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상업적인 문화들로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 상권에 유리한 이제 스팟이 되니까 학생들이 많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좀 뭔가 특별한 공간보다는 상업적인 공간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솔직히 큰 도로에 보면 거의 그 프랜차이저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 별벌레들. 별벌레. 그건 뭐예요? 근데 우리 말해도 되잖아. 스타벅스. 한번 멋있는 척 해보고 싶었어요. 네. 뭐 그런 것들 뭐 있기 마련이죠. 저는 큰 도로에 정문이 있지만 그 큰 도로에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없었어가지고 산 꼴짝꼴짝꼴짝이라서. 꼴짝에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혜민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만의 색다른 문화들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성세대와 딱히 다를 바 없어진 느낌? 그러니까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술 마시러 가고 뭐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음. 그 또 어떤 문화들도 사실 좀 그렇게 태폐적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중문화 하면 딱 떠오르는 토픽들 어떤 대중문화? 게- 대학문화 아,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 차려. 정신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고 가는 센스 좋은 것 같아요. 정신. 네. 안 돼요,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아. 대학문화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도서관에 가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요새는 카페 가도 맞아.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카공족이라고. 카공족 네. 카페 공부라서 카공이라 부르는 거 네네. 처음 들어본다. 대박. 아 뉴스에도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렇구나. 신조어입니다. 아, 알아봤어요. 오. 그거랑 그거 뭐 사실 뭐 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많이 발달돼 있는 게 되게 화려한 것이 술거리인 것 같고. 저희 학교 앞에는 원룸촌이 많았어요. 아 원룸촌도 아무것도 많죠. 없고 원룸촌만 있었어요. 자치 문화. 아무것도 없고 원룸. 진짜 원룸이 거의 학교 앞에 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거. 네 맞아요. 자치 문화 이런 게 그 많으니까. 반이 약간 프랜차이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 방송이 화면이 나갔지만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보는 라디오에서 듣는 라디오로 라디오. 전화해서 계속 갑니다. 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대학하면 생각나는 문화는 뭐니 해도 사실 술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대학생활에 술 빼놓고 사실 설명하기가 또 운동원들 제일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신입생 때 굉장히 술자리가 많았어요. 음. 뭐 OT, MT, 개강 파티, 뭐 종강 파티, 뭐 교수님과 만나는 시간, 심지어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도 맞아 술 먹으러 가고. 술 먹으러 가자. 진짜 이렇게 술을 하고. 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막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 먹으면 뭔가 이상해지긴 하죠. 네 분위기 깨는 것 같고. 눈치 보여요, 눈치. 근데 사실 솔직히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술이 죄는 아니거든요. 약간 애매하지 않나요? 술을 죄라고 사실 정의하기가 사실 이게 궁금해요. 술이 죄인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냥 교회에서 막연히 술, 담배, 교회 다니면 안 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그쵸. 그냥 그렇게 들어서 왜 안 해야 되지? 라는 사실 고민을 할
중고생 때 술을 먹지 않으니까 물론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전 먹지 않았어요. 갑자기 말이 굉장히 양심 선언. 빨라졌는데요. 네. 아, 네, 그러니까 먹지 않으니까 왜 안 먹어야 되지라는 고민을 딱히 하지도 않았고 막상 대학 와서 보니까 실제로 생각보다 더 많은 술자리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아예 그냥 세상과 절벽 쳐버리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뭐 이게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확 빠지는 경우들도 자주 봤거든요. 네, 대학교 오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자유 의지로 계속 해야 되니까. 그죠. 사실 술이 약간 좋은 점도 있긴 하죠. 뭐 여러 이제 활동들에 쓰기도 하니까. 네, 뭐 약으로 쓰기도 하고 네. 사실 뭐 좋은 음식 문화. 그 술이 아니라 술 안에 들어있는 성분 에탄올. 뭐 여러 방면으로 저는 이야기한 겁니다. 예슬 간사님 폄하할 생각 없었고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술 마시면 안 좋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사고의 대다수가 술 마셔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으니까 대학 생활 중에는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지 갑작스럽게 우리 예술 간사님 아니죠? 예슬 간사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술 자체가 죄인가? 그러니까 술 자체가 선이냐 악이냐라고 구분할 때에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선이다, 악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술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신 만물들 중에 또 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꼭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들을 인정을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한다면 술도 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또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사용하였을 때 이제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느냐가 저는 제일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했을 때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야. 좀 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사랑이라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자유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술 먹으면 그리스도인 아니고 술 안 먹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한 지나친 논쟁에 신경을 쓰기보다 성경에서 정말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좀 바라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술 얘기하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 혹시 그 취하지 취하지만 말라. 않는다 이런 느낌. 여기에 술 먹지 말란 말 없지 않냐. 취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취하면 되는 거 일은 아니냐. 안 끊기면 된다. 기억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 18절의 문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이요. 먹으라 말라 이게 아니라 방탕함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가 방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함이 나온 이유는 방탕함의 예시예요. 예시. 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도 사실 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내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유일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했을 때 방탕한 생활에 주축이 될 수도 있는 술에 내 자유를 쓸 것이냐 혹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 충만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자유함을 쓸 것이냐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멋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웃 사랑. 네, 이웃 사랑은 나의 행동이 나의 선택이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술을 먹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일반적이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내 믿음에 있어서 괜찮아라고 생각해서 술을 많이 마시는데 이제 딴 친구는 안 마셔요. 근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묻는 거지.
예슬이는 먹던데 너는 왜 안 먹냐? 너도 마셔라. 이렇게 된다면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또 사실 술 취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중추신경계가 마비되는 형상이잖아요. 이렇게 중추신경계 뇌와 맞아요. 척수가 이제 마비되면서 그쵸. 이제 말도 꼬이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제 막 헬렐레 팔렐레 되는데 그쵸.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정적인 억제가 되지 않고 내 몸을 잘 가누지 않을 때 사실 사고 날 수 있는 덕이 되지 않죠. 덕이 되지 않죠.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술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정말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인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인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깔끔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혹시 라디오 잘 들러가고 있나요? 같은 고민을 했던 운동원들이 꽤 많네요. 아, 심리학과 선배님. 네, 그렇게 대학 문화들 중에 우리가 어쩌면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술, 또 가볍게 소비하는 잘 많이 팔잖아요. 또 편하게 하는 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또 다른 것들도 그렇게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물질적인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감정이나 우리의 삶도 좀 그렇게 가볍게 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물질을 이야기했을 때 뭐 어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인 관계에서 이제 그런 소비들이 잘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요즘 시대에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우리 세대 특히나 지금의 20대들이 좀 많이 지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을 터놓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술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술의 힘을 빌려서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터놓을 때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결국 그것도 어쩌면 결코 바르지 않은 거다 보니까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뭐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결국 회피하는 방법인 거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죠. 사실 술 먹고 한 약속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막 술 먹고 이렇게 막 친했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되게 어색해지는 뭐 이런 안녕. 경우도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술 먹고 참 아무튼 감정적인 소비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성 관계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음. 에게 내 감정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이제 서로 아직 사귀진 않지만 뭔가 호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조금 과한 스킨십으로 나타난다든지 사실 조금 확실하잖아요. 그쵸,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손 잡았는데 라고 표현하는 가만히 있으면 얘 나한테 관심 있나? 네, 그러니까 뭐 어. 스킨십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스킨십처럼 조금 더 자극적이고 한 방에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척도가 된다든지 혹은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보냐라는 마음에서 이제 동거하면서 같이 살아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남녀가 같이 동거하는 경우도 요즘에 좀 맞아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든 것들은 이해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합리화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된다는 것은 정말 언약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성관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 이게 동거까지 생각하게 될 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과연 내가 힘들다고 해서 너무 합리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경계성이 불분명하게 내가 흐트러 놓고 있는 건 없는가 싶게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질문들이 좀 더 깊은 고민들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뭔가 술 마셔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고민들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게 말이 쉽지 그렇죠. 너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선택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힘이 드는 게 맞는 거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하게 관계할 수 있는 그 대인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걸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특별히 우리 그 대학 문화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예슬가사님? 그냥 저 방금 이제 대학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쉽게 소비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물질적이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아니면 대인관계 자체에서도 우리가 요즘에는 천천히 뭔가를 고민하고 좀 어렵게 가기보다 되게 쉽게 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학교 안에서 혹은 학교 앞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더 한번 고민해보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좀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또 이제 대학 문화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쉬운 문화들을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또 같이 이겨내면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아우 깔끔한 화면이 안 정리. 보이니까 이렇게 네. 막 하시네요. 까불락거리지를 못하겠네요. 네. 경청. 네, 그저 여러분 경청함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 팀 화이팅입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 윤세진님께서 네, 고려가 아니죠, 고신대학교 고려대 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제가 한번 픽해봤는데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과생활, 결국 관계하는 이야기랑 관련된 주제입니다. 다들 좀 인싸하셨나요? 어떤가요? 인싸. 저 인사에 한 2응 정도? 그 아싸도 이응인데 다들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는 걸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이제 우리한테 상처가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밥 먹는 친구들이나 뭐 과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정도는 있었죠. 있지 않았나요? 네, 같이 그럼요. 그럼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기사팸 뭐 오. 학사팸 이렇게 하면서 같이 밥 먹고 과제하고 이렇게 또 놀러 가고 생일 네. 챙겨주고 이런 있었죠. 그럼요. 그냥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친해지신 거예요? 다들 친구는 있으셨던 거죠? 아니, 친구는 있었겠죠. 우리 선생님들 다 친구는 있었다. 뭐 그럼 다 친구들이 있으셨으면 좀 자연스럽게 과 행사들도 가고 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저는 사실 1, 2학년 때는 필수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좀 갔던 것 같고 뭐 MT라든지 뭐 졸업 파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같이 가서 춤추고 또 같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런 거 했던 것 같고. 못 보여주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의 댄스 실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과생활 안 한다고 불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좀 무섭게. 네, 다 저는 불려갔어요. 불려가진 않았어요. 네, 뜨거운 라떼 부럽고요. 뭐 특별히 있었던 에피소드들 있나요? 뭐 과생활 했던 뭐 과생활? 불려가고 아니면 뭐 지혜롭게 그것들을 대처하고 이런 것들. 아니 그냥 과생활에 대해서 그냥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과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경험이 잘 없어요. 저희는 거의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좀 불려갔던 것 같고 1학년 때쯤에 그 선배 님자 안 붙이면 불려가고 막 이랬고. 와우. 그리고 좀 하나 생각나는 거는 이제 MT를 하면 보통 주말을 껴서 가게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토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야. 그러면 이제 안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같이 좀 지내고 싶은데 근데 교회는 가야 되니까 이제 저는 토요일까지만 참석하고 오. 돌아오거나 양해를 구해서 그런 적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운동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과 생활이나 네. 친구 관계. 뭔가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하면 내가 약간 과에서 왕따 당하나? 왜 이런 고민들 사실 고등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생활이나 이제 관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대상이다. 사람 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보니까 사실 명확한 답은 없어요. 이제 그렇죠.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그렇죠. 있는데 발음. 역시. 그러니까 과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과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뭐 안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 특별히 그런 예시들이 있나요? 과생활 잘 안 했는데 인정받았던 뭐 이런. 혜정 간사님 예시가 있다고 하셨지 않아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준비된. 네, 저는 뭐 이렇게 인사 아까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초반에는 좀 약간 미운 털이 바뀌었었는데 이제 후반에는 같이 술 한번 먹자. 자, 막 챙겨주시려고 해가지고 그냥 차를 가져가서 우리 선배님들의 이제 케어반을 또 함으로 던던히 또 관계 가운데 있었던. 저도 술을 안 먹고 술 먹은 것처럼 논다고 그래가지고 지혜거든요. 네, 그래서 술자리에 이렇게 다 불러주고 해서 같이 놀고 또 케어반 하고 애들 술 깨워주고 집에 들여다 보내주고 뭐 그렇게 과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1차 끝나고 2차 이렇게 가면 중간에 이제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주잖아요. 술깨라고 술깨라고. 그럼 이제 선배들 이제 메로나 먹고 이러면 따라가서 얻어먹고 해서 먹고 있는데 한 선배가 와가지고 저 술 한 잔도 안 먹었는데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괜찮냐고 아까 뭐 노는 거 보니까 뭐 많이 먹은 것 같던데 괜찮냐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괜찮다고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차마 안 마셨다 말은 못하고. 내가 괜찮다.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네, 케바케.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막냉이인 제가 한번 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실 우리가 성도로 과에서 또 교내의 여러 관계들 안에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대학생활 하다 보면 뭐 간사님들도 있으시겠지만 굳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교수님이나 선배들한테 불려가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조별과제 하다 보면은 무임승차러들을 또 만났을 때 또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또 과 계속 불려가고 과 생활 안 하면 막 혼내고 막 이런 상황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는 말 그대로 우리 강령 여러분 모닥불리그 들으셨나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꺼이 잘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이 방법은 사실 꼭 그 문화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지혜롭게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그냥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사실- 어려울 거거든요. 네. 저희도 참 쉽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눈에 띄지 않아도 이제 혜정 간사님처럼 말한 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이제 보는 사람 보는 것 같아요. 결국 내 옆에 남는 사람은 남고 아는 사람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 함께하는 동력자들도 생겨날 것이고 일단 뭐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야.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 멋지다. 막냉이. 네, 그러면 이제 빨리 머쓱하니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야, 세 번째 주제는 바로 학업과 취업입니다. 빠밤. 오, 볼 학업과 것이 취업. 왔어요. 아, 방금 해밍 간사님은 일단 동생들이 인증해 주셨는데 와, 왕년에 공부 좀 하셨습니까? 어땠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와. 근데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게 목표가 없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니까 놀 것도 놀고죠. 그때만의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좀 누리고 이랬어야 됐는데 그냥 했어요. 왜냐면 좋은 성적 받으면 좋은 거니까 어쨌든. 생각 없이 열심히라도 할 걸. 왜? 저 아,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고민이 조금 생겼던 게 음. 이렇게 저는 나름 혼자 열심히 이렇게 해서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과생을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선배들이 그렇죠. 이제 관계가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학회. 맞아, 학회 선배들로부터 같은 거. 뭐 이런 애들. 받는 그 막 족보를 아. 받아서 뭐 시험을 치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성적이 나왔는데 나보다 잘 나왔어. 야. 약간 짱나죠. 난 열심히 정직하게 했는데. 그쵸. 맞아, 맞아.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과생을 열심히 해서 족보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음.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었어요. 혹시 다른 분들 그런 경험 없었는지? 저도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전 또 자꾸 공대 하는데 공대다 보니까 이게 실험 과목 같은 경우가 좀 심했는데 다 하는 게 거기서 거기예요. 뻔하거든요, 사실. 선배들이 했던 거 똑같이 우리도 하고 실험 심지어 그 커리큘럼도 똑같이 진행되고 그쵸. 기본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족보가 진짜 많이 돌았어요.
그냥 보고서 선배 A뿔 받은 선배 보고서가 그냥 내려왔어.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약간 오기로다가 제가 열심히 적어서 제 걸 족보로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패기롭게 시도했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좀 실제로 학점이 잘 나온 것들은 SFC 동아리나 혹은 이제 직접적으로 같은 과가 아닌 후배들인데 그래도 1학 전연차 때는 진짜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제 것들을 자료들을 좀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 보고 참고해라 뺏겨 쓰지 말고 네가 필요한 것들 잘 보고 정돈해서 해라 뭐 이렇게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러면 족보 보고 공부하면 정직하게 안 한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만 잘 받으려고 공부하지 않고 답지처럼 되면 사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되게 좋게 문화가 되는 거는 과 안에서 뭔가 참고 자료처럼 함께 공유되어지고 또 복수 전공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유익한 미리 먼저 공부할 수 있는 문제풀이처럼 이렇게 다 같이 공유되어지면 그쵸. 또 좋은 문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것도 아까 쉽게 소비하는 문화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족보로만 공부해서 성적을 내려고 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쵸. 이걸 참고 자료처럼 함께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또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우리 SFC 열심히 하면 취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열심히 해도 취업하실 분은 잘 하시고 될 놈 될, 네, 될 놈 될, 할 할 놈 놈 할. 할. 요 사연은 저희가 그 3부의 사연에서 잘 풀어내도록 하겠고요. 아, 3부?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팔로미. 오케이. 팔로미 오케이. 네. 혹시 특별히 공부에 대해서 뭐 특별한 또 사연 가지신 간사님 없으십니까? 없는 것 같고요. 다들 공부를 잘했다라는 답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답이 보편적인 것 같은데 또 학업과 취업이잖아요. 우리가 간사가 되긴 했지만 방금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네, 방금 취업.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취업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직장을 구할 때 있어서 성적이 성적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못 갔다, 뭐 이 직장을 못 구했다 이런 핑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로 좋지 않은 게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고 맹목적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죠 지금 생각하면. 저는 대학교 올 때 사실 엄청 기대하고 왔어요. 왜냐면 원하는 과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내가 대학 가면 진짜 전문적인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학교를 딱 진학했는데 이게 뭐 학교 특성일 수도 있는데 약간 직업 준비 학원 그냥 그저 맹목적 취업 진짜 그냥 뚜렷한 목적 없이 일단 잘 받아놓으면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이 힘들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전 또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해서 이과를 지원한 거고 학교를 가고 공부를 했던 케이스인데 근데 그것도 마냥 막 만족스러웠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열심히 하는 만큼 뭔가 잘 하려고 하고 1등 되어야 된다 하는 부담이 저를 또 사로잡더라고요. 좀 마냥 꿈 있고 막 그것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그것도 막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한 질문들을 아는 채 한번 학업과 취업을 정리해 주실 우리 혜민 간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좀 나누었던 대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또 정직하게 그 본분들, 학생의 본분들을 왜 다해야 하는가, 또 직장을 구할 때에도 직장을 구해서 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개개인의 삶과 관계없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배워오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친구들과 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심한 경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네. 동료보다는 강요에 가까운 것에 떠밀려서 공부를 하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것이 우리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결국 그 경쟁 속에서도 등수와 관계없이 불안과 걱정을 늘 안고 그 시기들을 보내왔고 어쩌면 지금도 그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 또 좋은 직장을 꿈꾸는 것이 막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목적이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라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문답이 뭐죠?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로봇인 줄 알았어요. 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저도 여전히 어렵고 많은 고민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배들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학업과 취업들을 좀 잘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혜민 간사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열려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죠, 그렇죠.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SFC 열심히 하면 취업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취업할 수 있을 겁니다. 취업할 수도 있고 취업 못할 수도 그쵸? 있죠. 네, 근데 그건 자기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걸 통해서 그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찾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를 배워가면서 내가 공부도 하고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게 만족이 되면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어쩌면 맹목적으로 열심히 취업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 가운데서 또 좋은 곳에서 취업할 수도 있겠지만 또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SFC와 상관이 있다기보다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할로 할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긴장되시죠? 마지막 주제는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아하. 주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막상 어떤 이미지죠? 저는 이제 경건한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을 좀 쉽게 떠올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 또 지금 또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혜민 간사님 말 들으면 약간 신앙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인 것 같은데 그건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제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왜 꼭 신앙 플러스 공동체? 사실 모르겠거든요. 화나신 것 같은데. 화나신 거 아니고요. 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사도신경과 3대 신경을 고백하는 성도고요. 꼭 공동체여야 하냐 하는 질문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고 네. 저도 좀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도의 생활 양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는 또 그분을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 양식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확실히 교회를 계속 나가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개개인에게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교회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되어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고 그게 이제 공동체인 거죠. 그러면 약간 타지로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타지에서 오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들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모교에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학교 가까운 교회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할 것 같은데 그런 고민 하셨던 분이 여기 두 분이나 계세요. 네, 경주랑 거창에서.
네, 뭐 저도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결국 이제 제 고향 교회를 매번 출석을 했었는데 사실 왕복 거의 5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근데 한 방에 왕복. 그래도 그 막 한 방에 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시외버스 갈아타고 가야 되니까 힘들어서 그러면 내가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이런 고민도 좀 했었죠. 저도 좀 거리가 먼 편이었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고향에 계속 있던 그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고민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같이 지내다가 잠깐만요. 엔지니어랑 말한다고 깜짝 놀랐네요. 네, 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다가 마지막에 휴학을 하고 복학을 했을 때 그때에는 이제 학교 근처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중에 우리 강간사님께서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원하게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타지로 학교를 간다 했을 때에 뭐 옮기세요, 옮기지 마세요. 답을 내려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통의 이제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자기 삶이 있는 터전에서 많이 형성이 되죠. 네. 근데 그 삶의 터전의 범위는 개인마다 생각하는 범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초반에는 그 삶의 터전이 범위가 넓었었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괜찮았고 이제 이후에 제가 고향이 경주다 보니까 이곳에서 계속 취업을 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 고향을 떠나서 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복학하고 돌아왔을 때 이 내가 삶을 살아갈 터전이 이 근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또 공동체 교회를 옮겨와서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다니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현재 속해 있는 공동체에 충분히 잘 이야기하고 결정들을 내려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자라면 어찌됐든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고민들이 확실히 직접 경험하신 간사님들 그것도 우리끼리 막 집단지성이라고 하나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 본질로 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교회는 좀 우리한테 지금 조금 중요해진 느낌이긴 해요. 근데 사실 SFC는 살짝 애매할 수 있거든요. 뭐 꼭 저- 해야 되냐? 네, 뭐 그런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SFC로 신앙 공동체를 두었을 때 좀 어땠나요? 저는 이제 혜정 강사님과 다르게 캠퍼스에서 SFC를 좀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유익점 뭐 이런 거? 네, 그냥 뭐 간단하게 좋았던 점. 해보니까 네, 어땠던지. 해보니까 좋았다. 일단 근데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그 안에서 뭔가 모임을 하고 만나서 고민을 한다는 걸 주중에는 사실 할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시간을 내어서 또 모임을 하고 또 학과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부담이 안 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SFC를 꼭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들도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분명 유익은 있는데 어려움도 있는 것 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면 교회를 다니는 건 이제 의무고 또 우리의 권리고 맞는데 SFC는 꼭 해야 할까? 좀 이런 생각들. 하긴 했다. 네, 하긴 했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강 간사님이 뭔가 신앙 공동체를 잘 버무르는 느낌으로 네, 한번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려 봐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레고! 네,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말이 어쨌든 간에
우리 각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게 없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 또 태초에 사람인 아담과 하와 또한 언약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허물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함께 살아가는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공동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공동체의 모습은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쨌든 우리의 신앙들을 잘 돌아보고 개인들이 자라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공동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공동체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교회에서 한 성도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며 또 교회가 되어갑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씨름하는 공동체인 거지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이 너무 다 다르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함께 동력해 가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특히 이 라이브를 듣고 계시는 우리 대학생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회를 경험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정돈해 나가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에게 평일 중에 삶을 나누고 또 함께 신앙을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는 참 유익할 것 같아요. 마치 바로 우리 SC처럼 깔끔했다. 네,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평일의 삶에서 함께 나누고 다양한 고민거리들,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고민거리들을 함께 듣고 배우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SFC 안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한 개개인에게 참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만 가질 수 있는 귀한 모임들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깨알 SFC 무조건까지. 너무 좋네요. 네, 가사님 말씀하신 대로 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이웃과 풍성히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운동원들 되기를 응원합니다. 벌써 4가지의 주제를 다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참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운동원들에게 당부 혹은 격려 혹은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참 복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늘 바라고 늘 응원합니다. 네, 그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그 따뜻한 위로함들을 가지고 힘써서 살아가며 동력하는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 연결해서 이제 응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 가까이 한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갑자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조그마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쌓여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로 총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온전한 신앙 생활이 되기를 저도 응원합니다. 네, 간사님들 너무 이렇게 병렬식으로 잘 엮으셔가지고 욕 아니고요. 네, 과학용어예요. 병렬식.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운동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의 길을 든든히 걸어가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하, 우리 2부가 끝났습니다. 어호, 우리 벌써. 벌써 우리가 준비한 광고 듣고 50분까지 쉬다가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2부 대학생은 처음이라 마치겠습니다. 안녕. 50분에 봐요.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안녕하세요. 정혜정 간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광고는요, SLA 소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SLA를 하지 못해 속상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직 대학생활도 SFC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신입생부터 마지막 한 학기를 보내고 있을 졸업 예정 N년차 운동원들까지 각 연차에 맞는 온라인 라이브 강의로 대학생활과 SFC를 잘 배울 수 있는 시간. 바로 매주 화목 저녁 7시 30분입니다. 아참! 놓치셨다면 대구 경북 학생신앙운동 채널에 영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 있을 다른 라이브 강의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들 SLA를 통해 SFC에 대해 또 신앙에 대해 더 잘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 SFC 정혜정 간사입니다. 빠잉! 잠깐만